안녕하세요. 정보쌤이에요. 오늘은 프로그래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그래밍 이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프로그램 개발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란 무엇인지, 연산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변수의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변수를 정의하고 초기값을 설정할 수 있다. 변수와 연산자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수학 시간에 혹시 변수에 대해 배우셨나요? 수학 시간에 나오는 변수와 정보 시간에 배우게 될 변수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변수에 대해 알아보고 연산자까지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란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값을 저장하는 기억 장소입니다. 메모리라고도 하지요. 변수는 숫자, 문자, 문자열, 참가, 거짓 등 다양한 종류의 값을 저장합니다. 이런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변수를 선언해야 하는데요.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값을 저장하기 전에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을 변수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변수명은 값이 저장된 장소인 변수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변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변수의 이름을 가리키는 이런 변수명을 통해서 기억 장소인 변수에 접근하고 새로운 값을 저장하거나 저장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수의 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수의 선언은 데이터, 즉 저장하기 위한 기억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때 기억 공간을 만들 때 변수의 초기값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변수의 초기값은 변할 수 있는 수의 맨 처음 설정한 값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합계를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1 더하기는 3, 3 더하기 3은 6 쭉 더해서 1부터 10까지의 합은 55입니다. 라고 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두 번째 실행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프로그램을 두 번째 실행하게 될 때에는 이미 55라는 값이 기억 공간인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5에 1 더하기 2 더하기 쭉 더해서 10까지의 합계가 누적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면 110이 나오겠죠? 기존의 55는 사라지고 110이라는 새로운 숫자가 변수에 저장될 거예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변수의 초기값을 항상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0으로 우리는 설정을 하게 될 건데요. 초기값을 0으로 항상 설정을 해줘야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은 55. 두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될 때에도 55에 누적하는 게 아니라 초기값인 0으로 리셋을 하고 리셋한 값에다가 1부터 10까지의 합을 다시 더하게 되겠죠. 수학에서의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인데요. y는 a 더하기 b라는 공식이 있을 때 이 각각의 y, a, b에 들어가는 숫자는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할 때마다 바뀌게 될 거예요. 이 y와 a와 b에 들어가는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에서는
수학에서 말하는 변하는 수인 변수를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y는 a 더하기 b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y, a, b는 변수명, 즉 이 변수 공간의 이름이 되겠지요. 다음으로 변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수의 종류에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는데요. 전역 변수는 말 그대로 모든 영역, 즉 모든 스프라이트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이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즉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그 변수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는 해당 지역, 즉 선언된 스프라이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선생님이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3월 첫날에 학급 규칙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 학급 규칙은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규칙을 어겼어요. 상습적으로 어겨서 이 상습적으로 어긴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개별 면담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선생님이랑 새로운 약속을 해야 되겠어. 하고 개인적으로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둘만의 약속을 정해요. 예를 들어서 지각하면 운동장을 돌겠다든지 지각하면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1대1로 해당 학생 사이의 약속은 지역 변수가 되겠지요. 변수에 대해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는 한 번에 한 개의 값만 저장하기 때문에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기존 값은 사라지고 새롭게 저장한 값만 남게 됩니다. 밑에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이지요. y는 a 더하기 b라는 수학 공식이 있을 때 y, a, b 이건 변수명이 될 거예요. 이 y와 a와 b에 들어갈 값들을 저장하는 공간, 이 공간이 변수가 되겠지요. 연산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연산자는 어떠한 것을 계산하기 위한 기호인데요. 연산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술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 먼저 산술연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컴퓨터에서 곱하기와 나누기 표시가 조금 다르죠? 곱하기는 이렇게 별 표시로, 나누기는 짝대기 표시로 우리가 표기를 한답니다. 산술연산의 결과는 당연히 숫자로 나오겠지요? 다음으로 비교연산입니다. 비교연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호인데요. 아마 맨 마지막 기호는 처음 봤을 거예요. 맨 마지막 기호는 같지 않다를 의미합니다. 비교연산은 부등호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고요. 결과는 참 또는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3이 4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결과값은 거짓으로 나오게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논리연산입니다. 논리연산은 and, or, not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조건식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는 연산입니다. 조건, 우리 순서도에서 살짝 배웠었지요? 우리 순서도에서 조건은 말음모로 표현을 한다라고 배웠었지요? and와 or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조건 1과 조건 2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 and가 들어간다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참이 나오겠지요. 만약에 or이 들어간다면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not은 우리가 부정기호라고도 부르는데요. 참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거짓으로,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참으로 출력하는
결과값을 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실습을 시작해 볼까요? 구글을 통해서 선생님은 스크래치에 접속했고요. 스크래치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만들기를 눌러서 온라인상에서 스크래치 화면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 배운 만큼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계산기의 기능에는 크게 4가지가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작은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이벤트 코드에 가셔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가지고 오시고요. 화면을 조금 더 키워 볼게요. 이렇게 하면 화면이 키워지겠죠? 깃발을 클릭했을 때 우리 숫자를 먼저 입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2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2개의 임의 수를 받기 위해서 변수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변수 코드에 가시면 변수를 지정할 수 있겠죠? 위에 보시면 변수 만들기라고 있고요. 새로운 변수 이름 A와 B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과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이 있는데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한다는 건 전역 변수,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는 건 지역 변수가 되겠죠? A라는 변수를 확인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스프라이트는 지금 고양이 스프라이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양이를 그냥 계산기라고 생각하고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계산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변수를 일단 입력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양이가 물어볼 거예요. 감지 스크립트 가시면은요.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묻고 기다리기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A를 입력하세요 라고 바꿔볼게요. A를 입력하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 확인해 볼까요? 깃발 버튼을 클릭하면 고양이가 A를 입력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아래쪽에 A라는 변수에 집어넣을 값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입력하는 A 값을 대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대답이라는 거를 일단 가지고 오고요. 변수 코드에 가시면 나의 변수를 0으로 정하기라고 있을 거예요. 나의 변수를 A라는 변수로 바꿔주시고요. A를 대답으로 정하기라고 해주시면 A라는 변수에 내가 입력하는 대답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B도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지 스크립트 가셔서 너 이름이 뭐니? 다시 한번 가지고 올 거고요. 여기에는 B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어줄게요. 변수에 가셔서 B라는 변수가 지금 없죠? 변수 만들기를 다시 들어가셔서 B라는 변수 확인 눌러주시고요. 나의 변수를 0으로 정하기 갖고 오셔서 B 변수에다가 대답을 정하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A라는 변수에 예를 들어 3이라고 입력하고 B라는 변수에 5라고 했을 때 이 2개의 변수가 각각 공간에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력받은 이 A와 B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변수 만들기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4개의 변수를 추가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덧셈이 있어야 되겠죠? 변수 만들기 다시 클릭하시고 두 번째로는 곱셈 다시 한번 또 클릭하시고 세 번째로는 뺄셈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네 번째로는 나눗셈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덧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을 0으로 정하기 이거 가지고 오시고요. 곱셈을 덧셈으로 먼저 바꿔줄게요. 덧셈을 만들어 볼 거니까 덧셈 변수로 바꿔주시고 덧셈은 여기에 있는 A 변수와 B 변수를 더해야 돼요. 더하는 건 연산 코드에 있겠죠? 연산 코드에 있는 이 더하기를 가지고 오시고 A와 B를 이 하얀색에다가 각각 넣어줍니다. 덧셈을 A 더하기 B로 정하기.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곱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얘를 갖다가 오른쪽 마우스 복사하기 했더니 짜잔! 이렇게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덧셈 부분을 곱셈으로 바꿔주시고 이 부분만 연산 코드에서 곱하기를 가지고 와서 A와 B를 각각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을 없애고 싶을 때에는 클릭해서 이 왼쪽에 블록들 있는 곳에 드래그를 하시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뺄셈을 할 건데요. 오른쪽 마우스 복사하기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얘를 뺄셈으로 바꿔주시고 얘 마찬가지로 빼기 연산 가지고 올게요. A와 B 각각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뺄셈을 또 복사하기를 해서 나눗셈으로 바꿔주시고요. A 빼기 B 대신에 A 나누기 B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건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고 우리가 만든 이 사칙 연산을 위쪽으로 붙여줄게요. 블록들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인식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제 결과값을 나타내는 부분을 코딩해야 되겠죠? 형태 코드에 가시면 고양이가 말할 수 있는 블록들이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이것을 가지고 올게요. 얘를 가지고 오셔서 안녕을 2초 동안 말하는 것 대신에 덧셈 결과를 2초 동안 말해 볼 건데요. 덧셈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변수 코드에서 덧셈이라는 변수를 넣어주면 되겠지요? 자, A 더하기 B의 결과를 덧셈이라는 변수에 넣었기 때문에 이 덧셈이라는 변수를 2초 동안 말하면 덧셈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가 말하는 게 덧셈인지 곱셈인지 뺄셈인지 나눗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다가 덧셈 결과는 이라는 멘트를 붙여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산 코드에 가시면 여기 가위와 나무 결합하기라고 있는데요. 가위 부분에 덧셈 결과는 나무 부분에다가는 이 덧셈이라는 변수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우리 1초 동안만 말해볼게요. 자, 얘를 갖다 오른쪽 마우스 복사하기 하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곱셈 결과는 하고 여기에는 곱셈이라는 변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또다시 얘를 복사하고 이번에는 뺄셈 결과는 곱셈을 빼고 뺄셈으로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눗셈 결과는 해줄게요. 나눗셈 결과는 뺄셈을 없애고 나눗셈을 넣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A를 입력하세요. 5. B를 입력하세요. 10. 덧셈은 15, 곱셈은 50, 뺄셈은 마이너스 5, 나눗셈은 0.5. 아주 정확하죠? 우리 이렇게 계산기를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실제 계산기에서는 덧셈을 누르면 덧셈 결과가 나오고 곱셈을 누르면 곱셈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지만 선생님이 오늘은 그냥 어떻게 코딩하는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나열해서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여기에 덧셈 버튼, 곱셈 버튼, 뺄셈 버튼, 나눗셈 버튼을 넣어서 클릭하면 원하는 결과만 뜨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코딩이 길어지겠죠? 변수와 연산자의 사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기를 만들어 보니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이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계산기를 한 번 더 만들어 보시고요.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